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디자인 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홍익대학교를 1순위로 쓰고 싶은데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인 만큼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신 산출을 하려면 어떤 과목, 어떤 계열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디자인 교사가 되고 싶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선생님, 디자인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꿈을 갖게 됐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과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과학 선생님이 그때 그 업무 때문에 바쁘셔서 저한테 과학을 그 방과후 때 애들한테 가르쳐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과학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가르치면서 뭔가 가르치면서 되게 많이 보람을 느꼈고 많이 재밌어 해가지고 네.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디자인을 가르치고 싶다고 그때부터 고1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기성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로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학생이라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목소리도 또렷또렷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홍익대학교를 1순위를 쓰고 싶은데요. 네. 근데 지금 특성화고라서 제가 내신이 정확히 국수사과 영미가 반영된다고 했는데 여기 특성화고에서 과목이 막 직업윤리도 있고 컴퓨터 일반도 있고 전문 과목이 많이 뒤섞여 있어서 네. 이게 어떤 과목이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고 정보도 많이 없어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어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전형에 대한 이해 방법인데 뭐 이거는 특성화고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도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내신 관리하시고 수능 준비해 가시면서 오늘 저희가 좀 확실하게 사전에 준비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완전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우리 친구 잘 가닥 잡아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3학년까지 이제 평균 내신인데 국어 1.5, 수학이 4.43, 영어가 2.75입니다. 사회는 2.27 등급, 평균 4개 교과가 2.87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의 과목 추이를 보니까 국어는 뭐 1등급에서 2등급 또 다시 1등급, 2등급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중간에 한 3등급 갔다가 다시 5등급으로 하락세,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3, 4등급에서 2등급대로 조금 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우리 친구가 이제 3월 모의고사에 공식적인 어떤 응시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뭐 EBS 시험지를 통해 자체 문제 풀이했는데 국어 B형 원점수가 78.4등급, 수학 A형과 영어는 점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탐구 두 과목 봤는데 각각 7등급과 8등급 정도, 9등급 정도를 우리 친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계속해서 비교과 보실 텐데 일단 교내 활동으로 보면 괜찮죠. 뭐 리더십 활동으로 학급 반장을 갖다 1학년, 2학년 때 했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1, 2, 3학년 현재까지 산업 디자인 동아리, 특히 3학년 때는 좀 부장을 우리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봉사 활동도 1학년 때 30시간, 2학년 때 27시간, 적지 않은 시간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상 내역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국어과학에서 교과 수상을 받으셨고요. 또 2학기 때는 영상 애니메이션 공모전인데 캐릭터 부분에서 장려상을 입상을 했습니다. 또 2학기 때도 역시 과학과 영상 일반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 모범학생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자, 2학년 수상 경력 보니까 역시 1학기 때 자기 진로하고 연관지어서 영상 애니메이션 공모전, 이게 이제 학교 내에서 30초 애니메이션 부분에 공동 수상을 한 것 같아요. 7명이서요. 장려상입니다. 그리고 교과 우수상 역시 문학과 상업경제에서 받았고요. 모범학생상 역시 2학년 때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희망대학 볼까요? 일지망으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죠. 디자인 영상학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다음에 경희대 국제 캠퍼스입니다. 시각정보 디자인학과를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질문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삼지망인데 이하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미술우수자 전형 서류 전형을 통해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특성화고에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또 이제 모의고사 응시한 걸 보면 수능에서도 특정 영역, 국어와 사회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뭐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학생인데,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 파트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고 또 뭐 시각 디자인 쪽이니까 그렇겠지만 내신의 수학이 좀 안 좋은 게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국어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과학 교과 성적도 대단히 좋았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본인 1학기 때 1학년 때 학생들 가르치면서 아마 거기에서 학습의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었던 학생이다. 아마 이런 점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발전 어떤 동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뭐 특성화고에 다니는 것 감안하셔서라도 내신 관리에 조금 더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영어 성적이 상승되고 또 성적치가 좋다라는 게 본인의 어떤 최장점이라는 것도 알고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과인데요. 1학년 2학년 때 학급회장 리더십 활동했었죠. 동아리 부장도 하셨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모범 학생을 2번 정도 수상하셨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관련 내용이 좀 없어요.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이제 학교의 어떤 특성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영상 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상 받았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2번째 상 받은 거는 특히 이제 장려상 중에서도 공동 수상한 것들이 조금 강점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가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겸손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2학년 이제 얼마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제 독서 활동이 1학년 때랑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조금 그 부족한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 요즘 읽고 있는 책 혹시 있나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지금 제가 수능 최저 준비하느라 책은 지금 잘 못 읽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짬짬이 정말 짜투리 시간 활용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됐더라도 본인이 1학년과의 연계성, 그리고 본인 전공과 연관된, 진로와 연관된 어떤 관련 서적들을 갖다가 2학년 때도 좀 꾸준하게 독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독서 활동 기록이 상세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을 평가 받을 때 다소 불리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점 해주시면 좋겠고, 또 독서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점에 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의고사 분석인데, 이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모의고사 응시는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장력 지금 준비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라도 수능 준비는 좀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비중을 조금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학을 제외한 국어, 영어, 탐구 이 세 개의 영역에서의 그 각각의 3등급 이내 목표를 하신다라면 우리 친구는 충분히 정시 전형에서도, 솔직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 시각 디자인 쪽인데 수시보다는 정시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하는 것과 본인의 현재 위치, 현재 수준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의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완할 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교과, 비교과 모두 수시 정시에서 그렇게 목표 대학에 비해서는 유리하지 않다. 조금 더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방향을 분명하게 정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고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 만약에 도전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저조한 수학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켜 주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 학습 능력을 보완하는 것에 우리 친구가 좀 필수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국영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3등급, 국어랑 탐구는, 특히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2과목을 다 할 거냐, 아니면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한 과목 우선 공략할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 친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열한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에서도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적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3학년이다 보니까 더 많은 노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여러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전형 우선순위별로 정리했는데 화면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순위는 일단 특별 전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특성화고등학교 집단끼리 경쟁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 2순위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하는 전공이 수시보다는 정시 많이 배정돼 있으니까 정시 실기 전형, 아무래도 친구가 실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순위는 실기 특기자 전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특기형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적합한 전형을 순위별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 전형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이 전형을 왜 진단하고 또 추천해 드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전형, 이거는 우리 친구가 지금 수능에 대한 수준 평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건 두 가지입니다. 수시에서의 최저학력 기준과 정시에서의 가능성을 함부로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제 4월 모의고사 보셨고 또 결과 나올 때 6월 모의 수능은 좀 응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 전형이나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반 전형 아닌 특별 전형에다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2순위로 이제 정시의 실기 전형. 아마 우리 친구가 실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사전에 체크해 보니까 근데 준비 스타트한 기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시까지만 놓고 보면 짧지만 이제 정시까지 놓고 보면 수능 이후에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수능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기를 갖다가 자기 시간의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불리한 요소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되니까 어떤 특정 전형 하나만 뽑아가지고 나 이것만 올인할까라는 자세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기 특기형 전형인데 역시 특별 전형 경쟁력을 위해서는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독서활동 연관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비교과 활동을 하기에는 수능 준비에, 내신 관리에 또 이 실기 드로잉 준비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교과는 안 될 것 같고,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갖다가 본인의 어떤 진로나 학과에 맞춰서 스토리텔링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로 해주면 이런 요소가 본인의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이 홍익대와 경희대 그리고 이화여대인데요.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도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세 대학의 세 개 전형이 모두 다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우리 친구가 1차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홍익대부터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홍익대 세종 캠퍼스죠. 디자인 영상학부 81명,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자, 어떻게 선발하냐면 일괄 합산으로요. 학생부 100%에다가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데 두 개 평균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3등급이도 되는 거고요. 만약 하나가 4가 나오면 뭐 이제 3 이렇게 해서 보완하면 되겠죠. 교과 반영 방법을 보니까 국어, 영어, 미술 그리고 수학하고 사회, 과학 중에서 보정 등급이 좋은 교과를 택일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서 우리 화면에서 이제 분석할 때는 4개 교과를 2.87 그랬는데 우리 친구가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탐구만 내신을 합산하게 되면 2.21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학년별 반영비를 없이 지난해 이제 반영했었는데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가능성을 20%로 봐요. 이유는 교과 경쟁력이 좀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아질 걸 좀 감안해야겠죠. 그다음에 체제 여부가 지금 관건이에요. 두 개. 3등 그래서 20%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 특히 이제 9월 마지막 파이널 모의 수능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저는 도전 가능성 아주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전년도 결과 보실까요?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뭐 1차일 때 학생부하고 서류 면접을 봤을 때는 2.57이었고요. 학생부만 가지고 뽑았을 때는 2.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3학 1학기 내신 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고 경쟁률이 좀 높아요. 6.26대 1인데 이 점도 우리 친구가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경희대 네오레네상스 전형인데 2016학년도 대입 기준입니다. 모집 정원이 시각정보 디자인학과 7명, 적은 인원이죠. 1단계를 서류로 3배수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이 있는데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류의 비중과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 대학의 특징이 뭐 리더십 봉사인재나 국제인재, 과학인재, 문화인재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형 적합성 이렇게 따지는, 또는 전공 적합성 따지는 대학인데,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선택 서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가치관과 인성한 전공 적합성 평가하고요. 면접 시간은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과하고 비교과에서 경희대학교 합격한 아이들의 학생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월하지 않습니다. 조금 역부족이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성은 10%로 두고 있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28대 1, 그 다음에 2014학년 28.75대 1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대학교가 이화여자 대학교 미술후수자 서류 전형인데요. 이게 이제 디자인학부 32명이죠. 일괄합산은 서류 100인데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등급 합이 9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능에서 각각의 상등급을 목표하라는 게 여기에다가 기인하는 건데, 네. 신설되었다. 전년도에는 미술후수자 실기 전형으로만 있었는데 올해 이제 서류 전형으로 뽑는 거죠. 가능성은 제가 5%로 좀 박하게 드렸어요. 이유는 최저 충족이 좀 어려울 것으로. 그러나 목표를 두고 노력하신다면 나중에 모의고사 잘 나오면 어차피 수시는 상향해봐도 되는 거니까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요. 홍익대학교 지원할 때 제가 다니는 이 특성화 학교의 과가 유리할까요? 그리고 과목별, 계열별 내신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두 가지 질문의 첫 번째 질문 답변부터 해드리면, 학생부 교과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별도로 이제 홍익대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비교과 기재하게 되어 있고 했던 활동을 기재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홍익대 미술대학은 실기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기가 없는 대신에 뭐 종합형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 학생의 역량을 좀 높게 보는 거고, 뭐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나 최저학력 기준이 관건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내신 산출하려면 어떤 과목이 어떤 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특성고등학교다 보니까 네. 많이 헷갈려요. 교과 안에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8번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표의 윗부분을 보면 교과하고 과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목은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을 말하는 것이고, 교과가 이제 바로 학생이 말하는 계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만화 일반이나 우리 학생이 이제 보는 게 있더라고요. 회계 원리나 영상 일반 등은 석차 뭐 ABC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과목들은 입시 전형에서 이제 반영되지 않죠. 교과로 인정될 때는. 근데 만약 반영하는 경우라도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각 대학의 전형 계획이 네. 지금 나와 있고,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면 5월 이후에 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답변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이제 취약한 부분에 대한 학습 컨설팅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하규성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이 보낸 지금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 문항을 풀 때 분석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질문을 지금 했는데요. 네. 학습 컨설팅 좀 해주시죠. 네, 뭐 국어는 문학 비문학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연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작품 정리 해나가면 되는데, 비문학은 이제 독서량에 따라서도 또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에 따라서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비문학 파트는 이제 제시문 분석의 핵심이 이제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물론 비문학에서 나오는 이제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예시나 비유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똑같이 반복하거나 또는 똑같이 기술하는 글은 없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글의 쓰임새 에 따라서 글의 단락을 나누는 것인데, 이 글이 주제를 나타내는 글인지 아니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인지 아니면 주제를 설명하기엔 도입 부분인지, 이렇게 좀 글을 좀 단락을 나누어서 좀 훈련을 하다 보면 구조를 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마 어느 순간에 좀 터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 파악하는 것도 훨씬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비문학 파트를 공략하기는 어렵다. 이건 좀 감각적인 요소도 좀 필요하고 능력이 좀 배양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는 것부터 출발해서 읽고 난 다음에 요약하거나 단락을 나누는 훈련을 통해서 감각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취약한 국어 영역, 그중에서도 이제 비문학 부분의 학습 요령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아까 제가 전형의 1순위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추천했는데, 화면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여학생이기 때문에요. 제가 첫 번째 추천하는 대학은 덕성여자대학교 특성화고교 전형입니다. 시각 디자인, 물론 이론 적어요. 2명밖에 안 뽑습니다. 선발 방법 보니까 서류 60에 학생부 40인데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서류 뭐가 들어갈까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활동을 갖다가 스토리텔링하는 자기소개 작업이 중요하겠죠.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신 학교장의 동일계 확인서를 꼭 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은 50% 이상으로 보고요. 모집 인원이 적은 게 좀 변수가 되는데 경쟁률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학생이 잘하는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전에 경쟁률을 보시면 뭐 3대1, 2013학년도 5대1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3대1 경쟁률일 때 학생부 평균이 5.15, 그 다음에 5대1 경쟁률일 때는 2.74였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 내신이 조금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충원 합격 인원도 2014학년도에는 없었는데 13학년도에 2명, 12학년도에 1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만약에 3대1 정도만 된다면 가능성 높다 보고요. 두 번째, 명지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인데 시각 디자인, 영상 디자인 각 5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1단계 학생부 교과로 10회수 통과되면 2단계에서 이제 교과하고 면접이 40%인데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의 전 과목 반영하니까 수학이 아킬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 학부는 1단계에서 10배수 선발이니까 만약에 경쟁률을 좀 추이를 보면서 도전하는 대학으로, 그래서 가능성은 40%입니다. 교과도 중요하지만 스케치하고 면접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경쟁력 확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경쟁률 볼까요? 전년도 2015학년도에 16.2대 1이었고요. 14학년도에 학생부 평균이 시각 디자인이 2.2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서울과기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 있습니다. 과기대 요즘 굉장히 인기 급상하는 대학인데 디자인학과 2명 선발합니다. 희소성이 있어서 그렇죠. 1단계 서류를 통과하고 2단계에서 면접 40인데 최장력 기준이 없습니다. 전형 방법 전년도가 동일한데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학생의 인성과 전공적 합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친구는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면접 같은 경우도 역시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인성적인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가능성 50% 이상으로 보는데 모집 인원이 적어서 제가 50%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서류를 조금 더 다듬어서 경쟁력 확보하셔야 되고, 전년도 결과 보니까 2014학년도에 수시 모집 등록률이 정원이 33명일 때 등록이 23명이었으니까 등록률이 70%가 안 되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 합격까지 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전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우리 학생? 궁금증 많이 풀렸어요?
네, 확실하게 잘 정리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상담 내용은요,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 꼼꼼히 보시면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디자인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특성화 졸업자 전형 또는 예정자 전형, 2순위 실기가 있는 정시 전형입니다. 3순위 실기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실기 전형 어려움이 있으나 목표 학과를 고려한다면 준비 시간은 짧지만 실기 준비가 필요하고요. 수시보다 정시에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은 덕성여대 시각디자인 특성화 국어 전형, 명지대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서울과기대 디자인학과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하기성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문화콘텐츠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